1. 대폭격. 2. 외국의 깜짝 초대. 1. 완전히 속았다. 2. 한미 간의 중요한 결정. 3. 유익한 결과. 새로운 전투기 도입 논의를 위해 공군 관계자들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기종으로 한국의 KAI가 만든 전투기가 가장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말레이시아 군과 국산 경공격기인 FA-50-36대에 대한 추가 계약 소식을 보도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 측에서 처음 보도된 소식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공군이 18대의 경전투기 사업 확보를 위해 FA-50 블록 20 기종을 인수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는 말레이시아의 공군에 반드시 필요한 계획 중 하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당초 FA-50 계약을 단 18대로 한정했으나 한 달 만에 물량을 2배로 늘리게 된 배경엔 다름 아닌 FA 신개량 전투기를 인수하는 폴란드의 존재 때문이라 밝혔습니다. 이는 48대의 FA-50 블록 20 항공기와 K2 전차 K9 자주포를 포함한 여러 무기 시스템들을 인수하기로 합의한 폴란드와의 방산계약이 첫 낙수 효과를 일으킨 사례라 볼 수 있는데요. 폴란드와의 계약 규모만 무려 3조 4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상황에 KAI가 유럽 시장에 추가로 90여 대의 FA 신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니 오래전부터 이 전투기에 눈독 들이고 있던 말레이시아의 입장에선 다소 급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언제 끝날지 모를 러우전쟁과 유럽을 비롯 동남아시아 인접국들의 군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인도양과 북태평양의 교두보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언제든 전쟁의 한복판에 놓일 가능성이 있었던 말레이시아는 즉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시기에 유럽의 일부 군사매체 사이에서 FA-50은 전투가 불가능할 정도로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있다는 등 고의적인 깎아내리기성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됐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앞서 계약을 끝낸 폴란드는 물론 말레이시아나 기타 3국에 대한 수출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이 가해질 예정인데요. D-50 고등훈련기를 기반으로 개발한 FA 경공격기는 최대 마하 1.5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고 마하 0.7에서 0.95 영역에선 F-16 전투기와 큰 차이가 없는 고성능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훈련기 기반의 전투기이다 보니 실제 전투 임무 투입 시 필요한 두세 시간의 항속 성능은 균형 최대 채공 시간이 고작 2시간에 불과했고 때문에 군 전문가들은 FA-50의 유효 작전 시간을 1시간 30분 정도가 한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전투 행동 반경 역시 F-16의 절반 수준인 444km에 불과하며 무장 또한 AIM-9 공대공 유도탄과 매버릭 HM-65g, 한국형 정밀유도 폭탄인 KHGB 등 공대지 유도탄 탑재가 가능하나 중거리급 공대공 및 공대지 무장이 없어 이는 타 기종 대비 수출 시장에서 밀리는 주요 이유라고 지적됐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구매욕이 싹 달아나지만 허무하게도 KAI 측은 이를 맥없이 인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KAI 측에 따르면 FA-50의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해 공중급유 능력을 갖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미 해군과 유럽 공군의 프로브 방식을 채택하는 쪽으로 고려 중이라 밝혔습니다. 이는 악천 후 상황에서 복수의 항공기에 동시 급유가 가능하고 소형기 급유에 용이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외부 연료 탱크를 150갤런에서 300갤런으로 대형화하거나 후방 동체에 연료 탱크를 내장하는 방안 등 이를 통해 채공 시간을 1시간가량 늘린다는 구상이었죠. 무장 역시 방공무기 사거리 밖에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 정밀유도 무장 능력 등을 확보한다는 계획으로 잡음 없이 시행만 된다면 FA-50의 성능 개량은 수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경제력이 열악한 국가들은 FA-50을 주력 전투기로 활용하기 위해 고성능 미사일 장착 등의 성능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제는 성능 개량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업체들의 한계가 너무도 뚜렷했다는 것입니다. KAI는 약 420억 원의 예산으로 공대지 무장을 개량하려 했으나 공대공 무장과 항속거리 개선 등을 위해선 2천억의 추가 비용이 들며 이는 국가 예산의 투입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FA-50을 비판하던 매체들은 한국이 경공격기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리 없다는 확정하에 바로 이 같은 보도를 내놨던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지도 못한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FA-50의 단점을 지적하던 유럽 군사 매체들은 성능 개량이 되기 전 FA-50을 기반으로 허황된 보도를 내놨다는 것이며, 그 사이 한국은 FA-50에 대한 완벽한 성능 개량을 이미 끝마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FA-50에 눈독을 들이고 있던 말레이시아가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 측은 KAI가 폴란드에 제공한 FA-50 블록 20과 거의 동일한 최신 기종을 인수할 예정이라며, 이것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블록 20 버전이 FA-50 기종 중 가장 많은 업그레이드가 이뤄진 종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 2년 사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원하는 FA-50 블록 20에는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능동전자주사 시기상 배열 AESA 레이더가 장착됐으며, 또한 F-16 블록 70 전투기에 최신 변종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UVHF 무선 장비가 장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개발한 스나이퍼 어드밴스드 타겟팅 포드도 탑재됐는데, 이는 일종의 타겟팅 센서로 공대지 정밀 타격과 정찰 기능을 위해 반드시 사용되는 장치입니다. 영국 코밤사가 개발한 코밤 미션 시스템인 공중급유 프로브 시설도 당연히 탑재가 완료됐으며, 덕분에 FA-50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라 여겨진 채공 시간이 기존보다 무려 2시간 가까이 대폭 늘어날 수 있었죠. 이 밖에 20mm 포와 AIM-9 미사일 GBU, 12LGB 통합 미사일과 HM-65 매버릭 미사일 등 무장 자체도 F-16과 견주어도 전혀 밀릴 데가 없었는데요. 러시아제 미그-29를 오랫동안 사용해온 말레이시아 공군은 교체를 위해 다른 후보 전투기들과 비교하면서도 한국을 끝까지 신뢰하며 KAI의 FA-50 블록 2001 완성될 때까지 지난 2년간을 대기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만족할 만한 성능 개량이 이뤄진 데다 KAI 측에서 FA-50 최종 조립 라인 투자는 물론 전투기 유지 보수를 위한 MRO 센터 구축과 시뮬레이터 시설 설립에 필요한 비용도 최대 50%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니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들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실 말레이시아 투자유치 대표단이 지난 6월 경남 사천의 KAI를 방문하여 민간과 군용 항공기 생산 라인을 살펴봤을 때부터 이미 한국과 FA-50에 대한 추가 계약을 확정짓기로 마음먹은 상태였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는 KF-21 외의 FA-50의 성능 개량 사업이나 노후 전투기 조기 대처 등 KAI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데 강점을 두겠다는 경영진들의 의사가 현장에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블록 20단계를 거쳐 새롭게 탄생된 FA-50은 종전의 F5보다는 훨씬 뛰어나고 F-16과 거의 대등하거나 아주 약간 뒤처지는 수준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체 자체도 현대화를 거쳐 인면하줌을 확보하고 양력 효율 향상에 중점을 두어 시속 속도와 코너 속도를 낮춘 대신 순간 선회율을 대폭 끌어올린 것이 특징인데요. 순수 제공 전투기로 개발된 F-16과 비교하면 고등훈련기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비행 성능은 밀리나 오히려 전자장비의 수준이 우수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상황인식 능력과 높은 수준의 중거리 공대공 전투 능력 등 앞서 폴란드 국방부가 이 전투기에 피같은 국방 예산을 쏟아부은 데는 분명 확신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었던 셈이죠. 적어도 KF-21이 완성되기 전까진 폴란드와 말레이시아, 그 외 기타 3국의 하늘을 든든하게 지켜줄 FA-50은 훈련기답지 않은 우월한 성능으로 KF-21의 수출 계약에도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확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FA-50의 성능 개량 소식은 이미 5세대 전투기 구매에 부담을 느끼고 있던 여러 국가의 입소문이 나 있는 상태인데요. 따라서 언제 어디서 또 대규모 계약이 터진다면 출고까지 몇 년을 더 대기해야 할 수도 있었기에 말레이시아 정부의 발빠른 판단은 나름 칭찬해줄 만한 요소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고등훈련기조차 F-16 수준으로 탈바꿈시키는 한국의 항공 기술력을 보자면 현재 4.5세대로 불리는 KF-21이 갑자기 5세대로 뿅 하고 나타나 국민 모두를 놀라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한 인도네시아의 KF-21 분담금 미납 관련 지난 2일 인리는 만 4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일부 금액의 납부를 시행하였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한국 정부에 KF-21 공동 개발 비용 명목으로 94억 원어치의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 납부는 2019년 1월 이후 무려 3년 10개월 만입니다. 이쯤 되면 돈 갚지 않는 놈을 인리라고 불러야 할 판인데, 일각에서는 이번 납부로 인리와의 공동 개발 사업이 다시 정상화되었다라는 평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버티기에 들어간 인리가 결국은 자충수에 빠져 막다른 길에 들어섰다는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납부 소식은 반갑긴 합니다만 참으로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원래도 이상했지만 이번은 더 이상한데요. 이번에 납부한 금액 94억 원은 그동안 누직된 미납금 약 9천억 원 가운데 1% 정도에 불과한데, 한국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올해 분담금 납부 예산을 세우지 않았지만 기존 예산 일부를 전용해 분담금 납부를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주는 이만 못한 분담금은 급하게 처리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인리는 과연 왜 이러는 걸까요? 그건 바로 한국과의 분담금 마찰로 인해 국제사회에서의 신용도가 급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미국 측에 최대 36대의 F-15EX 전투기를 도입하는 협상을 진행 중에 있었고, 이니 지난 2월 미 국무부가 승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6일 미국 군사매체 아비아슐라인은 충격적인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보잉은 인도네시아가 F-15EX 전투기 비용을 지불할 있을지 의심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통해 보잉 임원들이 지난주 인리와의 거래를 논의하기 위해 자카르타행 비행기를 탔으나 납부 방식의 차이를 보이며 협상이 결렬된 상황이라고 하였는데요. 인도네시아가 계약금 관련 분할 지불을 고집하고 있는데, 보잉은 그들이 동남아 최대 경제국임에도 불구하고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회담은 결정적인 결과 없이 끝났고, 이는 올해 말 협정에 서명하려는 계획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죠. 보잉 측 관계자를 만난 프라보어 인리 국방부 장관은 우리는 분명히 할부로 구매해야만 합니다. 경제 개발을 우선시하기 때문. 이에 매체는 지정학적 측면에서 미국은 아세안 핵심 파트너 중 하나인 인리와의 관계를 위해서 계약의 성사가 필수적이나 KF-X 프로그램 계약금에 대한 지불 지연 이력을 고려할 때 인도네시아의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합리적. 즉 KF-21 미납을 질질 끌다가 미국과의 거래마저도 영향을 받게 된 것인데요. 아무리 수전노의 대명사 보잉이라 할지라도 다른 나라 같았으면 140억 달러 약 20조나 되는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라고 요구하지 않았겠지만, 무려 4년 가까이 돈 떼먹은 인리를 보니 보잉이 기겁을 하고 일시불로 지급하라 엄포를 놓은 것이죠. 그나저나 4년간 돈 없다며 94억 찔끔 내고 F-15EX에는 20조를 쏟아붓는다는 게 진짜 웃음벨입니다.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는 국가 간 가장 중요한 협상력인 신뢰를 잃어버렸고 신용불량국으로 등극하게 된 상황입니다. 한편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자 지역 라이벌인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의 자존심을 박박 긁으며 조롱하고 있는데요. 인리매체 존나자카르타는 지난달 21일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가 KF-21 보러메이 도입에 완전히 실패할 것이라고 한다라는 기사를 통해 말레이시아 군사매체 디펜스 세큐리티 아시아를 인용하여 보도하였습니다. 매체는 인도네시아가 막대한 연체로 인해 시제기조차 인도받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에서는 신뢰를 저버린 인리를 공동개발국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보람의 도입에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KF-21 분담금 연체로 인해 국가 신뢰도가 바닥을 찍어 미국 전투기를 구매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자 급하게 예정에도 없고 마음도 없던 분담금 일부를 납부한 것이죠. 금액만 봐도 인도네시아가 진심으로 완불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또 하나, 서방 국가들이 인도네시아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영국 군사매체 제인스 소속 기자가 미국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인도네시아 측의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 섞인 경고를 하였다. JANES 특파원 출신인 군사 전문가인 알만 헬바스는 자신의 SNS에 미국은 최근 인도네시아에 미국 및 우방국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국방기술보안국을 설립할 것을 촉구,
특히 이 문제는 KFX, IFX를 포함하여 미국이 인도네시아에 기술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 즉 이러한 미국의 이례적 요구는 KF-21에 탑재된 첨단 기술이 다른 나라에 이전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인니와 튀르키예의 협력관계와 더불어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튀르키예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니가 같은 이슬람 국가인 튀르키예의 KF-21의 기술을 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미국의 선제적 조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튀르키예는 TFX의 개발을 위하여 여러 나라와 교류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가 KF-21을 도입할 경우 튀르키예가 인니 측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요. 벌써부터 인도네시아와 튀르키예가 사전 밑그림을 그리는 듯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7일 네덜란드 군사 싱크탱크 오릭스 피오엔코에 따르면 주 터키 인도네시아 대사인 날로 모하머드 익벨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터키로부터 공격용 드론 바이락타르를 얻을 가능성을 논의 중이며, 인도네시아가 단순 도입이 아닌 기술 이전을 목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아직은 섣불리 예단할 수 없지만 이미 KF-21 라팔 F-15EX 등 문어발 계약을 체결해 자금 조달 능력이 한계치에 다다른 입니다. 튀르키예에 내줄 수 있는 것이라곤 에드로안의 수건 사업이자 꿈인 차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 즉 KF-21의 첨단 기술일 것으로 보입니다. KF-21의 5대 핵심 기술은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로 인해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했음에도 미국이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KF-21에 탑재된 기술들이 미국 내에서도 첨단 기술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를 증명하는 사건이 지난 3일 터졌습니다. 글로벌 항공 우주 전문 매체 에비에이션 위크의 에비에이션 위크는 2022년 연례 시상식에서 방위산업 수산 부문 대상자를 선정하였는데, KF-21이 전투기로는 유일하게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에비에이션 위크는 1916년 미국에서 창간된 항공 우주 전문지로 올해로 65회를 맞는 연례 시상식은 편집장들이 직접 항공 우주 방산 비즈니스 4개 부문에서 한 해 동안 특별한 성과를 거둔 기체단체에게 수상하는 전 세계 최고의 권위를 지닌 시상인데요. 미국 워싱턴 DC 국립건축박물관에서 진행된 이번 시상식에는 KAI의 KFX 개발 책임자인 차재병 수석 엔지니어와 이일호 기술고문 미주법인장인 김경준 실장이 참석하였는데, 에비에이션 위크 KF-21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지난 7월 19일 한국이 독자 개발한 KF-21 보라매가 첫 비행에 성공했다. 자체적인 기술로 첨단 4.5세대 전투기를 세계 시장에 선보인 기념비적 성과다. KF-21은 세계적 수준의 능동전자주사식 위상배열 AESA 레이더를 포함한 최첨단 항공전자 장비를 갖춘 전투기. 있니? 후회하고 있니? 혹시 X된 건 알고 있니? 이런 상황 가운데 말레이시아의 최근 행보에 인도네시아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지난 2일부터 4일간 진행된 동남아시아 최대 방위산입전 시회인 인도 디펜스 2022분에 KAI는 인도네시아와 주변국 군 수뇌부와의 면담을 통해 동남아시아 시장의 잠재 신규 소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마케팅 활동을 벌였는데요. 이날 말레이시아와 한국은 FA50과 KF-21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고, KAI 부스에는 주최 측인 인도네시아 관계자보다 말레이시아 관계자들이 더 많이 몰려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를 궁색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공군 소속 모드 하피즈 아부 바카르 중령은 한국이 개발한 KF-21의 기술력에 놀랬다. 첨단 반도체 소자가 적용된 AESA 레이더를 높게 평가. FA50과 KF-21로 구성된 편대는 화력과 탐지 능력 그리고 우수한 제공권 및 가동률을 가질 수 있는 세계 몇 안 되는 BR. 슬슬 인도네시아는 자신이 X됐음을 인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나이 버린 말레이시아의 무시당의 공동개발국이라면서 시제기는 구경도 못해 국가 신뢰도 하락으로 미국과 거래도 막혀 아주 쓰리쿠션으로 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더 큰 것이 남아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역량마저 무너질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지난 1일 인니 조코위도도 대통령은 자카르타에서 열릴 G20을 앞두고 큰 포부를 밝혔습니다. 바로 이번 회의를 통해 아세안의 대표적 중립국으로 발돋움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해 동남아의 스위스가 되려 했는데요.
그러나 사상 초유의 20조 일시불 요구 및 판매 거부 사태에서 알 수 있듯 인민은 국제적 신뢰를 잃어버렸는데 마침 중립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신뢰입니다. 어느 한 국가에 편중되지 않고 각 국가와 개별적인 협력을 맺기 위해서는 각국의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대표적 중립국인 스위스가 중립국으로서 여러 혜택 및 이점을 누려온 것은 모두 다 그들의 철칙인 국가 간 신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신뢰가 쌓기는 매우 어려워도 무너뜨리기 쉽듯 스위스의 신뢰의 역사는 무려 15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알프스의 험준한 산맥을 끼고 별다른 자원이 없던 나라 스위스의 유일한 경제적 수단은 다름 아닌 용병이었습니다.